오늘은 제 실제 경험담을 통해 남녀노소, 직업 상관없이 어디든 적용이 가능한 연봉 올리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런 정보들 넘쳐나도 하나도 도움 안 되더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에이, 원래 너 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특출난 재능이 정말 없고 뭐 하나를 해도 한 번에 잘 못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이제 성공을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점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회사나 직무가 다르고 직장을 다니시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상관없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적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막 획기적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의외로 사람들이 정말 잘 적용을 못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해서 제가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이미 밝혔듯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6개월 만에 2년 동안 일하던 선배의 누적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당시에 했던 직업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 마케터였어요. 제 업무는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라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고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일명 콜 영업이죠. 근데 큰 업체가 아니었어가지고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PPT 만들고 미팅하고 계약하신다고 하면 직접 광고 관리까지 일당백으로 다 해야 했었습니다. 급여는 인센티브제였기 때문에 기본급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에서 저와 계약하는 광고주의 매출에 따라서 오르는 구조였어요. 이 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하셨겠죠? 이제부터 연봉 올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연봉 올리는 법의 핵심 키워드는 정말 쉽습니다. 바로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올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뭐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생산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 사례를 빗대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떻게 올려야 연봉이 오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봉 올리는 생산성 올리기를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평균 달성의 법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그 일을 잘 해내는 평균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 특성상 주어진 일은 잘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을 어릴 때부터 길러오기도 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다들 잘 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이 평균 달성까지를 생산성 올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어색하고 잘 안 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잘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생산성이 올랐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연봉 올리는 생산성 올리기의 핵심은 이 평균 달성 이후의 전략인 거지, 익숙해지면서 내가 좀 잘해지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그치기 때문에 연봉 올리기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콜 영업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직원 동료 모두가 하는 평균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생산성 올리기 전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평균을 달성했다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냐면, 남들이 하는 정도는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나는 남들보단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싶을 때를 내가 평균을 달성했구나 라고 잡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평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달성한 것 같다 싶으면 이제부터 진짜 생산성 올리기 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균 달성의 법칙을 충족한 다음에 이거를 1개, 2개만 바꿔도 남들하고 이 차별화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더 큰 차별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 일에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했었던 업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PPT 만드는 실력이 좋으면 PPT 만드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차별화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말빨이 되게 좋아서 광고주를 만났을 때 쉽게 뿅 가게 만들 수 있다면 계약을 잘 따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일에서는 핵심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콜 영업에서 핵심은 결국 콜이에요. 제가 전화를 안 걸면 PPT를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콜 쓰고, 남들 100번 전화할 때 내가 200번을 하면 그게 저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핵심은 뭐냐? 한 번 콜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저랑 미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광고주를 늘릴 확률이 높은 게 이 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전화를 걸었을 때 약 30%의 확률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미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업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마케터는 한 번 전화를 걸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1%예요. 그럼 저는 100번 전화 걸면 30명의 관심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다른 마케터는 1명의 관심 고객과 미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제 일에서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콜을 많이 거는 게 아니라 한 번 걸었을 때 얼마나 고객이 관심을 갖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이 핵심 요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연봉을 올리는 생산성 올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예시로 들으면 너무 쉽고 당연하다고 느끼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콜을 많이 해야 확률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계속 콜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전화 거는 거 너무 힘들고 많이 못 걸겠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전화를 걸어야 관심 고객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전화를 많이 걸지? 이걸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전략을 썼냐? 이제부터 제가 쓴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기존에 제가 교육받은 방식이 뭐였냐면, 일단 키워드를 하나 정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그럼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쭉 뜨겠죠. 그럼 이 업체 중에 하나를 정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막 찾아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지금 광고 중이신데 이거 정말 좀 잘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맡기면 이런 거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를 업체에서 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줬고, 이거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만 많이 걸어라 라고 하는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전화를 거는데 검색하고 비효율적인 거 찾고, 그리고 전화 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심호흡하고 이러면 거의 뭐 10분, 15분에 한 번 전화를 걸어요. 근데 거의 1초 만에 끊기기도 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관심이 있는 기업에 10분을 써도 될까 말까인데 1초 만에 끊을지도 모르는 곳에 10분을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짜고짜 전화를 걸면 뭐 제가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무료 진단 테스트였어요. 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업체 분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연락처만 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고의 효율성을 진단해 준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효과적이었냐면 10분, 15분 써서 연락했다가 1초 만에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1초 만에 연락했다가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10분, 15분을 쓰는 구조니까 엄청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콜 영업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궁금한 점에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미팅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말 6개월 만에 2년 동안 일했던 선배의 누적 매출을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말하다 보니까 나 대단하지 뭐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누군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든 건데 그냥 네가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전혀 아닌 게, 저도 처음에는 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다른 방법들도 다 시도해보다가 우연히 이 방법이 이제 얻어 걸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좋았으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일화를 통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생산성이라는 것은 차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과 차별화가 있으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요.
근데 이 차별화라는 게 되게 거창하고 특별한 어떤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몇 가지 조건들. 첫째, 평균을 달성한 이후에. 두 번째, 핵심 요소를 파악하면서. 세 번째, 한두 가지만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면은 이 차별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차별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사에서는 저를 잡아야 할 인재라고 여기게 되면서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회사에서 먼저 좋은 대우를 제안해주기도 하게 되면서 이 연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봉도 올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연봉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직이다 보니까 좀 쉬웠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무직은 이미 연봉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적용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산성의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생산성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청소가 조금 잘 안 돼 있다? 이것만이라도 조금 더 바꾼다? 아니면 친절함을 조금만 더 바꾼다?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다? 그런데 저는요, 그냥 문서 관리만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문서 관리를 할 때도 정리하는 법만 조금 더 바꾼다? 그리고 나는 어떤 고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사를 만난다? 그럼 나의 핵심 요소는 상사가 나를 원하면 나는 차별화가 되는 건데 그럼 상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나 바꿔준다? 그래서 상사가 나랑 일할 때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 굉장히 생산성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넘치고 넘쳐요. 근데 이 평균 달성 이후에 이 작은 부분을 한두 가지를 바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봉 올리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굳이 이 책을 읽고 해봤다라고 말씀 안 드린 거는 책 광고가 목적도 아니고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이 책 내용에 사로잡혀서 조금 편견을 두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저처럼 어떤 영업직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이미 연봉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봉을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직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나 둘 시도를 하다가 얻어 걸린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를 좀 적용하면서 톡톡히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금 쉬운 내용,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 자기 회사에서 정말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체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일화랑 이제 비교도 해보시면서 각자 직업에 맞게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평균은 합니다. 그 평균에서 살짝 일머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 평균까지 좀 빨리 잘하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부터 핵심 요소들을 많이도 아니고 한 개, 두 개 바꿔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조직 내에서 상위 20% 내의 실력자가 되어 있을 거고 자연스레 연봉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많이들 보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재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능력도 길러보려고 이제 유튜브에도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좋아해주고 계속해서 봐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열심히 다른 내용들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큰 주제는 자기계발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책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자기계발 책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 올리는 법,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과 사업의 차이, 그 다음에 실패를 마주하면서 심리책을 읽고 이 스트레스 관리, 재능의 영역, 사랑의 영역 점차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늘려나갔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